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농업 수익 감소 보험금 옥수수 남았죠. 보리까지 다 있고 옥수수 천천히 보실게요. 자, 옥수수는 기존에 수확 감소할 때 다른 거하고 좀 방식이 달랐죠. 여기도 방식이 달라요. 간접법. 즉 뭐냐 먼저 공식 보실게요. 수익 감소 보험 공식은 똑같죠. 값이죠. 수익 감소 보험금은 가입금액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없고 수익 감소니까. 다음 피해율은 기준 수입, 실제 수입, 기준 수입 똑같아요.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기준 가격. 여기까지가 똑같습니다. 자, 실제 수입을 구하는 방식이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실제 수입을 구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수미기수입니다.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구하고 미보상 감수량 더한 다음에 기준가격, 수확기가격 두 개의 낮은 걸 곱하는 방식인데 얘는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 기준 수입을 딱 정해놓습니다. 딱 정해놓은 가격이죠.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정해져 있는 자료입니다. 정해져 있는 자료에다가 손해액을 먼저 구해요.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정해준 수입에서 손해를 이만큼 봤대. 그런 그 차액이 실제 수입이겠구나. 간접법입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를 잡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를 옥수수가 수입 보장이 나왔다. 얘가 떠오르면 끝난 겁니다. 얘가 머릿속에 무조건 딱 떠올라야 돼요. 눈 딱 감어. 그래서 실제 수입은 기손 해놓고 이제 이거 구하는 싸움이죠. 손해액은 집중하세요. 손해액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먼저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기존 가격이 있었는데 수확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은 없는 거죠. 가격 하락하면 기존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오른 겁니다. 더 커졌어요. 자, 됐죠? 그래서 요때 손해액은 기준 가격 곱하기 여기다가 그대로 피해 수확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같거나 떨어진 경우입니다. 가격 하락이 된 거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방식이다. 답안 쓸 때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 봤죠? 기준 가격의 피해 수확량은 얘나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가격이 하락됐으니까 그 가격 하락분만큼 곱해주는데 곱해주는 량은 평년 수확량과 피해 수확량의 차이에다가 가격 하락분을 곱해줍니다.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수평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게요. 무한 반복하시다 보면 내가 터집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이 공식이 한 번에 머릿속에 동시에 쫙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생각하시다 그러면 푸시면 안 돼요. 못 푸세요, 그거. 그 차이입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옥수수 딱 그럼 이 공식이 그냥 여기죠? 얘가 동시에 여기까지. 이건 미리 했던 거예요. 요건 6번은 똑같아요. 기존에 했던 방식이에요. 이 공식만 떠오르면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준 경우가 이 경우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 경우면 문제가 너무 쉽고 이 경우면 여기까지 피해 수확량을 구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모든 계산 문제는 공식의 처음과 그 한꺼번에 동시에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라야 되고 손이 바로 나갈 정도가 돼야지 보면서 공식 생각하면 이미 그 문제는 최소한 20분 넘어갑니다. 그 차이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공식은 당연히 암기가 돼 있고 문제 풀이는 10번 이상 풀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 됐죠? 손해액을 구한다.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차감하는 간접법으로 간다. 손해액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 가격이 오히려 올랐더라. 그럼 기준가격에다 피해 수확량 곱하면 되겠고 가격이 떨어졌더라면 기준가격 피해 수확량 여기다가 한 번 더 더해준다. 가격 떨어진 만큼에다가 평년 수확량과 피해 수확량 차액에 대해서 가격을 곱한다. 그 다음에 저 피해 수확량은 이건 했던 겁니다. 우리 앞에서. 여기 기존에 알고 있는 거예요. 했잖아요. 공식은 똑같아요. 수확량 구할 때.
피해 수확량은 피해 주수 곱하기 품종별 표준 중량이 있죠. 대학잘, 미학잘 그거 있죠. 180, 160, 200g인가요? 100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 시기지수, 제시 밀도지수는 주면 준 대로 그냥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관에 두 가지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피해 수확량 구할 때 이 안에 미보상 감수량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 값은 제외한다. 그래서 피해 수확량의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하니까 출제자가 주는 두 가지 경우로 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피해 수확량 다 계산한 다음에 저 안에 미보상 감수량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별도로 빼줘야 되겠고, 아니면 미보상 비율을 주면 여기다가 곱하기 1-서 미보상 비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끝. 그다음 두 번째 단서는 여기 이 피해 주수 선정할 때 어떤 걸 선정하냐 봤더니 옥수수 여러 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피해 주수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개 크기 중에서 그냥 가장 큰 거, 창립장, 옥수수 이거 뜯어보면 이 창립장, 이 길이가 가장 긴 게 피해 입었냐 안 입었냐, 가장 긴 옥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관 내용 다예요. 됐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감소 뭐 지난 시간 보리해드렸고, 옥수수, 그래서 옥수수가 출제 확률이 나온다면 15점 완벽하게 나오죠. 완벽합니다. 보험 기간까지 물어보면 15점 다 됐고요. 자, 쭉 가셔서 보리해드렸고, 이제 인삼. 인삼에서는, 인삼 여기 작물이죠? 여기는 시설이고, 인삼 작물에 우리 알고 있던 거, 용어의 정의 생리장애 추가가 되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인삼은 뭐죠? 특정 위험. 죄송합니다. 인삼은 자연재해 고칠게요. 이게 아니죠.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가 아니고, 자연정의의 우리 태우, 집화, 폭폭, 침냉 8개. 8종 태우, 집화, 폭폭, 침냉 외의 재해로. 이거 자연재해 종합병 아니잖아요. 인삼은 종합병 아닙니다. 이거 고쳐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태우, 집화, 폭폭, 침냉 고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는 해가림썰.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자, 우리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 이번에 새로 추가됐는데 어디 있었죠, 저거? 원해시설. 원해시설에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특약으로 재조달가액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니까 그럼 주계약은 뭐죠? 시가죠. 새거로 재조달가액은 제가 새거라고 했습니다. 새거로 보장받고 싶은 특약으로 주계약은 흥거,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얘는 감가상각 전 금액으로 보장하겠다. 시설에 있던 내용이 예로 들어온 겁니다. 천천히 가실게요.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약관을 먼저 언급해 드릴게요. 주계약의 손해액은 당연히 재조달가액이 아니라 재조달가액은 특약이니까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주계약은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저 시가는 피해액을 계산했는데 여기다 감가상각을 때린다는 거겠죠. 즉 공식으로 하면 피해액 곱하기 1-서 감가상각률입니다. 감가상각률은 경영 감가액 곱하기 경과년수. 해가림서 경과년수는 연단위 상각. 시설은 원해시설은 월단위 상각. 됐고요. 다만 제약 조건이 있었죠. 먼저 피해액을 계산하고 감가 후 피해액, 그냥 얘로 손해액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보험가액의 20%를 제약 조건을 하나 더 걸어버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얘는 픽스 값입니다. 피해액이 있고 감가 후 피해액이 있고 피해액과 감가 후 피해액. 당연히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때리니까 얘는 얘보다 항상 더 작아요. 그런데 얘 보험가액의 20%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도 안 된다면 그냥 손해액은 감가상각 하지 말고 그냥 피해액을 손해액을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조달가액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 2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해액은 보험가 20% 한다. 이게 업무방법에 더럽게 어렵게 복잡해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하죠. 시험장에서 이 짓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시험장에서 해가림서 주계약은 이렇게 안 풀죠. 시험장에서는 저따구로 안 하고 그냥 우리는
피해 계산하죠. 피해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그거. 거기다 감가상각 때린 거 2개 한 다음에 보험가액 줄 겁니다. 거기다 20% 때립니다. 3개를 쭉 늘어놓고 그냥 중간값이 손해액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주계약 내용이고.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특별약관은 손해액은 그냥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피해액 제조달가액입니다. 아무것도 여기다가 감가상각 안 한 그거, 새 거로 준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보험금 공식은 그대로입니다. 자, 기존에 보험 공식 2가지로 나누죠.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얘는 전부보험, 초과보험, 즉 전부보험,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제조달가 기준으로 계산한 저 손해액 있죠? 그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100% 전부보험이니까 전부보험 초과 보상하긴 하는데 대만 한도가 있죠?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가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건 비례보상이 아니에요. 전액보상. 실손보상이죠. 실손보상인데 가입금액,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뜻이고, 2번째. 일부보험입니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다. 즉 일부보험 되었다라고 하죠.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전부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비율만큼 비례보상한다. 그 금액도 여전히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약관에는 이 보가 제조달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화재보험에도 거의 다 갖고 오거든요. 화재보험에도 제조달가액 특약이 있습니다. 얘랑 논리가 똑같은데 거기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피해액을 특별약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애들이 누구누구가 있냐면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이 세 친구들을 전부 다 제조달 기준으로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업무방법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이 보험가액 그리고 손해액은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고 보험가입금액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해야 돼. 이건 주의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보이는 그대로. 보험가입금액도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 해가림설의 보험가입금액이 뭐죠? 제조달가액 곱하기 제곱미터 시설비 가입 면적 곱하기 1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즉 시가 개념이에요. 얘는 시가 개념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손해사정사 분이 들어오시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내실 텐데 손해사정사 분은 얘도 화재보험 특약에 의해서 제조달가액 특약이 있거든요. 거기도 제조달가액 특약이 있어요. 그런데 가입금액도 얘로 기준을 하거든요. 일치를 시켜요. 그런데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화재보험이 아니죠. 보험이 달라요. 상품이. 그러니까 얘는 보험가입금액은 우리가 알던 보험가입금액 감가상각된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1,000원 단위 절사 기억나시죠? 그 공식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약관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다만 약관에는 이렇게 손해액도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여기 보험가액도 제조달가액으로 한다. 요 말은 있어요. 요 제가 문제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 모의고사 낼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념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험 공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입금액은 기존 그대로 갖고 하시고 여기는 보험가액과 여기 보험 분모에 있는 거 요거 다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비가림설도 똑같죠? 비가림선 제조달가액 보장은 특약이 없죠. 원래부터 제조달가액으로 하니까. 그래서 비가림설 뭐라고 돼 있죠? 이런 말 돼 있죠. 특약으로 새 거로 해주기로 했는데 수리복구를 안 한대. 뭐 장난해? 야, 새 거로 보장받아서 수리복구 하라고 너한테 새 거로 준 거지. 왜? 지금 수리복구 한다는 뜻은 돈 받아서 그걸 새로 사서 새 자재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새 거로 줘놓고 안 하기도 안 되지. 그래서 수리복구 안 하는 경우는 원래대로 보통 약관의 시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 여러분 바보입니까? 특약은 특약 보험료를 더 내는 거잖아요. 더 내고 바보를 헝거로 받아야 말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하지요. 자, 다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아무 말도 없으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나서 180일까지 수리복구는 그 뒤에 해도 돼. 다만 요 날짜 안에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서면으로. 그래야 보험금 청구해야 되고, 만약에 이 날짜까지 통지 안 했으면 더 이상의 특약, 제조작가 특약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권 소멸시와 별로 다르게 처음부터 생기질 않아버린 거지, 이 기간이. 그래서 180일은 알아두셔야 했고, 이거는 가로놓기, 서술형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저도 재물 손해사상사 화재보험하고 기타 뭐 패키지 보험 다 문제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게 됩니다. 화재보험 약관은 꼼꼼히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희 보험만 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약관을 제가 꼼꼼히 봐도 요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제조도할가액을 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만 요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제조도할가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관에 돼 있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화재보험처럼 제조도할가액 보장 특약을 적용할 때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제조도할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가입금액도 제조도할가액으로 한다. 이러면 좋은데, 가입금액은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해가림설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므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농작물 해가림설 가입금액이죠.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